충청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낮은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아침이면 옅은 안개가 농과 밭 위를 덮었습니다. 새벽 종소리와 함께 닭 울음이 번져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김민지는 태어났습니다. 1948년 전쟁의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지요. 민지는 마을에서 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웃을 때도 소리 내지 않고 누군가 부르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저 아이는 얌전해서 복이 많을 거다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늘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와 땔감 일을 했고 어머니는 5남매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둘째였던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컸습니다. 방앗간에 쌀을 이고 가기도 했고 겨울이면 우물가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오기도 했습니다. 손등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마을은 보수적이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하고 남편과 시댁을 받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른들이 모이면 딸 가진 집은 걱정이 많지요. 남의 집 귀한 살림꾼으로 가야 하니까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민지도 그 틀 안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녀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새벽녘에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손을 움직이며 민지야, 여자는 바느질만 잘해도 시집살이 덜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바늘에 찔릴 때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꼭 바깥 세상을 가보고 싶다.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지는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희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김 씨네 둘째 딸 참 곱네. 참한 성품이라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큰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재소를 운영하는 박정호 집안에서 혼담이 오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재소는 마을에서 가장 큰 재산이었고 그 집안은 마을 유지였습니다. 대상은 민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잘해야 한다. 저 집에 들어가면 고생은 덜 할 거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네, 알겠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제재소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흰 한옥 대문은 높았고 마당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박도연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도회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군 제대를 막 마치고 돌아온 듯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말투에는 도시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지 씨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연은 온화하게 웃었지만 민지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 낯선 운명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의무, 다른 한쪽은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 박정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후한 옷차림에 굵은 목소리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한다 했지만 민지는 첫눈에 묘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렀고 웃음에는 어딘가 냉기가 있었습니다. 민지 양, 앞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 거니까 잘 지내봅시다. 그 말은 친절했으나 어쩐지 무겁게 들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점점 앞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작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마치 멀리서 불러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일상에 순응했습니다. 부모와 마을의 기대가 그녀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딘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직 형태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민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길 끝에는 평범하지 않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민지가 제재소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바쁘게 혼수를 챙겼습니다. 민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박정호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무겁고 차가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민지와 단둘이 있을 때면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민지 양, 이제 곧 우리 집안 사람이 되겠지. 앞으로는 나도 아버지라 생각하면 돼.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민지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칠 뒤 혼수 준비로 제재소 집에 자주 오가던 민지는 우연히 창고 근처에서 박정호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 창고는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된다. 우리 집안 여식이니 뭐든 편히해라. 민지는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할까? 왜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할까?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민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혼인 꼭 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좋은 집안이잖니. 내가 거기 가면 고생 안 한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민지야, 여자가 시집 갈 때 다 그런 거다. 모르는 집에 들어가니 겁나는 거지. 곧 괜찮아질 거다.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민지는 제재소 집안의 새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큰 기와 집안은 넓고 번듯했지만 민지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말수가 적었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집안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 정호는 집안일에 사사건건 관여했습니다. 민지, 저녁상 차릴 때는 국은 가운데 두어라. 그래야 집안이 질서가 있지. 예, 알겠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긴장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남편 도연은 온화했으나 아버지 앞에서는 늘 작아졌습니다. 민지야, 아버지 성격은 원래 그러셔. 그냥 맞추면 돼. 그 말은 위로였으나 민지의 답답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시아버지와 둘이 함께 앉게 됩니다. 정우는 잔을 알리고자 합니다.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아버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도연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러실 리가 있나. 괜한 걱정하지 마, 민지. 도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지는 혼자서 기도하듯
다짐했습니다. 견뎌야 한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하늘은 늘 맑았지만 민지의 마음에는 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집안의 담장은 높았고 그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불안 속에서도 민지는 작은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결심은 아직 작고 흔들렸지만 곧 다가올 큰 사건을 향한 서막이 되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제재소 마당에는 늘 톱밥 냄새가 맴돌았고 창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지는 낮에도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길은 어디서든 따라왔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도, 부엌에서 국을 끓일 때도 그 시선은 무겁게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여러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말해야 한다. 도연 씨에게 아니면 어머니에게.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입을 열려 하면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어느 저녁 정우는 또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여기 좀 와 보아라. 예, 아버님. 민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가까이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곱구나.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기쁘다. 민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만 숨은 억눌려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물동이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버틸 수가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한단 말인가.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아버님이 저를 자꾸 이상하게 대하세요. 도연은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버지는 우리 집 기둥이야. 당신이 오해한 거겠지. 정말이에요. 저는 무서워요. 부부가 남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냥 잊어버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흔들렸습니다. 민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한켠에서 남편이 등을 돌린 채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시어머니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힘이 듭니다. 순자는 천천히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라면 다 힘든 법이지. 나도 그랬다. 순이 집안의 벽은 두껍고 높은 법이지. 민지는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려 했고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부정, 침묵, 회피뿐이었습니다. 고립감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홀로 장에 나갔습니다. 인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장터의 북적임조차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작은 노트에 글을 적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멀리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가슴속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작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언젠가 이 벽을 넘어야 한다. 누가 믿어주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결심은 아직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달빛 아래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숨지 말아야 한다.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용기를 내어 남편 도연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괜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민지에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시어머니 순자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저는 정말 힘듭니다. 순자는 손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내 나이대 같았지. 말 못하고 견디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 숨겨온 일기장을 민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트에는 지난 세월 동안 겪은 고통과 침묵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너는 달라야 한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그 순간 민지는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연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존경만 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 곁에 서겠다. 민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단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셋은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일기장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도연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 지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과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박정호를 존경했고 그 권위는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홀로 떨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따뜻해졌고 시어머니의 손길은 굳건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슴 깊은 상처를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긴장과 침묵이 감돌았지만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순자가 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해보자. 이제 그 사람 그림자에 눌리지 말자. 민지와 도연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집안에 피어올랐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벽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작은 손수건을 꼭 쥐고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과 순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도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은 적막했습니다. 박정호는 여전히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언대에 선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그 글씨는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지만 민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판결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울림은 길었습니다. 박정호의 위세는 무너졌고 긴 세월 동안 억눌렸던 그림자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차갑던 공기를 가르고 내려왔습니다. 살아있구나.
작은 목소리가 입술을 스쳤습니다. 며칠 뒤 가족은 보금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마을을 떠나 도시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좁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숨기지 말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미안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민지는 작은 상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주었고 때로는 눈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퇴근길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에 민지는 웃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밝아야 한다. 마음속 다짐이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도연은 늘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지?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웃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민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낸 작은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화려한 반전이 아닌 묵묵한 걸음으로 끝났습니다. 상처와 화해, 고통과 연대,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 작은 용기. 그것이 세대를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로 남았습니다.